친구들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음악을 배우는 국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날 그림들을 통해 우리 음악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풍속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빨래를 하는 여인들. 한 화가가 종이를 펼치고 빨래터의 풍경을 붓으로 담아냅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을 풍속화라고 해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들의 그림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먼저 신윤복의 작품을 살펴봅시다. 신윤복은 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여성의 생활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음력 5월 5일 단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오 풍정인데요. 한쪽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는 여성과 곤 머리를 감을 듯 길게 머리를 풀어내린 여성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김홍도의 작품을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서당의 모습을 그린 서당도로 학생들의 생활을 담았어요. 나이가 많고 관을 쓴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선생님과 같은 훈장님이고요. 그 주변에는 학생들이 둘러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과 달리 학생 수가 적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공부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번엔 인물의 표정을 자세히 볼까요? 핫! 훈장님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이 훌쩍이고 있어요. 바닥에 회초리가 있는 걸 보니 야단을 맞았나 봐요. 이 모습을 보는 나머지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개구지게 웃고 있네요. 이처럼 신윤복과 김홍도는 풍속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표현했답니다. 네, 바로 이런 그림들이 풍속화입니다.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 넣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음악을 연주하고 즐겼는지도 알 수 있겠죠? 몇 개의 풍속화를 보고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김홍도의 포의 풍류도입니다. 바로 눈에 악기가 보이죠? 이 악기의 이름은 비파입니다. 옆에 그림은 신윤복의 연당의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악기가 있네요. 마루에 앉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매우 생소한 우리나라 악기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이런 악기들도 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신윤복의 상춘야흥입니다.
자연 속에서 악기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선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악기가 연주되고 있어요. 찾았나요? 네, 그림 아래쪽에 갓쓴 남자들이 연주를 하고 있죠. 왼쪽부터 대금, 해금,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그림인데요. 악기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어디선가 음악이 들릴 것 같지 않나요? 왼쪽 아래에 춤추는 소년과 6명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개의 악기가 무엇인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을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그럼 음악책 60, 61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연주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면육각 편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럼 60쪽에 있는 김홍도의 무동 그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그림의 왼쪽 아래 악사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이 무동이 가장 눈에 띄네요. 무동은 팔이 긴 옷을 입고 두 팔을 위로 올리며 춤을 추고 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볼까요? 볼이 발그레하며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네요. 무동의 춤 사이가 매우 경쾌해 보이는데요. 악사들이 연주해주는 음악이 흥겨웠는지 오랫동안 신나게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악사들을 살펴볼까요? 그림의 왼쪽 위 연주자를 볼까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나요? 북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틀에 매달아 놓고 앉아서 치는 북을 좌고라고 부릅니다. 좌고 연주자의 모습을 보면 상체를 세우고 앉아 왼쪽 다리는 접고 오른쪽 다리는 세웠습니다. 또 양손에 채를 잡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나요? 연주를 하면서 건너편에 있는 연주자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연주했을 거예요. 좌고 연주자 옆에는 무엇을 연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구를 연주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갓에 가려져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흥이 달아올랐는지 얼굴이 빨갛고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것 같아요. 장구는 무릎 위로 바짝 끌어안아 오른손에는 기다란 열채를 쥐고 있고 왼편은 맨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네요. 왼손으로 북편을 구궁이라고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주했을지 상상해 볼까요? 오른쪽 위 두 사람은 입으로 부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의 이름은 피리입니다. 왼쪽에 갓을 쓴 남자는 입술이 아팠는지 피리를 옆으로 삐딱하게 물고 있고 오른쪽 남자는 두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얼굴이 터질 듯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표정과 얼굴색을 보니 악사들이 벌써 한참을 연주한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옆으로 악기를 불고 있습니다. 옆으로 부는 우리나라 관악기 대금입니다. 그림의 대금 연주자는 대금을 어느 쪽으로 불고 있나요? 요즘에는 보통 대금을 오른쪽으로 잡고 부는데요. 그림에 있는 대금 연주자는 왼손잡이였는지 왼쪽으로 잡고 불고 있습니다. 잘못 그린 건 아니고요. 관악기는 사람마다 부는 자세가 달라 좌우가 바뀌기도 해요. 아까 본 피리 연주자들의 손 모양이 서로 다른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금 연주자의 입과 볼에 깃든 섬세한 표정을 보면 입김을 따라 하늘하늘거리는 곱고 맑은 가락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주자입니다.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해금입니다. 해금을 잡은 악사의 왼쪽 손을 봐주세요.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해금을 연주할 때에는 왼손으로 줄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왼손의 엄지손가락은 내 몸쪽으로 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손등이 앞으로 보이도록 잡아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뒤에서 봤을 때 손등이 보이도록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연주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6명의 연주자들의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사들이 쓰고 있는 모자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장구, 피리, 대금 연주자는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보다 소매의 폭이 짧은 두루마기 형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고, 피리, 해금 연주자는 모자 끝이 뾰족한 형태의 전립을 쓰고 마찬가지로 소매의 폭이 짧은 두루마기 형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리와 해금 연주자는 쾌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착용하는 모자와 의상에 따라 신분을 나타냅니다. 6명 악사의 모자와 의상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소속이 아님을 알려주는데요. 왼쪽에 일반 갓과 두루마기를 입은 악사들은 민간 악사이고 전립 형태의 모자와 쾌자를 착용한 오른쪽 악사들은 관청에 속해 있는 조선 후기 군대 소속의 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김홍도는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가 민간의 악사와 함께 무용 반주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이번에는 그림 속의 악기 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살펴보면 왼쪽부터 북, 장구, 피리 2개, 대금, 해금 이렇게 6개의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을 사면육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면육각은 우리 음악의 오래된 악기 편성법 중 하나로 18세기 무렵 주로 잔치와 행차, 그리고 무용음악에 많이 쓰였던 편성입니다. 사면은 원래 가야금, 검은고, 비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면육각에서는 가야금, 검은고, 비파를 넣지 않고 북, 장구, 피리 2개, 대금, 해금을 가리키는 육각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면육각에서의 사면은 가락악기 3개 또는 세면친다 라는 무용반주를 뜻하는 의미인 전라도 사투리로 이해되며 육각은 6명의 남자를 지칭합니다. 사면육각 편성에 여자 악사는 없고 피리 2명을 제외한 다른 악기들은 각각 한 대씩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에 따라 악기의 종류나 편성 인원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사면육각 편성을 몇 가지 더 볼까요? 신윤복의 쌍검대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건물을 추고 있는 2 여인이 보이고요. 아래 6명의 악사 찾았나요? 바로 사면육각 편성의 악사들이죠. 한 고을의 관아에 새로 부임한 관리를 위한 연회 장면을 그린 작품 신관도임 연회도입니다. 여기에도 사면육각 반주에 맞춰 건물을 추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6명의 악사들 보이죠? 평생도라는 여러 그림에서도 사면육각 편성의 악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면육각 편성의 악대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일렬로 행진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곳에 사면육각 편성이 사용되었는데요. 주로 무용반주를 할 때, 탈춤과 같은 민속놀이를 할 때, 무당의 구판에서 무가의 반주를 할 때,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도 사면육각 편성이 사용됩니다. 사면육각 편성을 대풍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대는 대나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 연주하는 관악합주곡을 대풍류라고 합니다. 보통 사면육각 편성을 연주하고 소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소금이나 아쟁을 더해 연주하기도 합니다. 대풍류 곡으로는 관악 영산회상, 정읍, 동동과 같은 곡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악기와 인원의 편성이 같다고 해도 춤의 반주로 쓰이면 사면육각, 감상 위주의 음악으로 쓰이면 대풍류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사면육각 편성의 대풍류 음악 중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6악기의 조화와 점점 빨라지는 속도를 느끼면서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음악을 연주하고 즐겼는지 풍속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을 통해 사면육각 편성에 대해 알고 대풍류 음악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1쪽 2번에 사면육각 편성의 악기 붙임딱지를 붙여주세요. 사면육각 편성 악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국악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